자, 드디어 힘내자. 드디어 현대사 시작합니다. 현대사는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죠? 냉전. 자, 요걸로 이번 타임을 설명을 할 겁니다. 냉전이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뭐든지 어때요? 시작이 있겠지. 그리고 뭐 했어? 시작과 뭐야? 전개. 그러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냉전이 완화되다가 그러다 뭐 한다고 이제 붕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썸 타다가 불이 붙었어. 그게 뭐야? 냉전의 시작과 전개야. 그러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 실망하죠. 그죠? 그래서 애정이 한풀로 꺾이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완하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어때요? 얘가 쓰레기라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 이제 뭐 하는 거야? 헤어지는 거지. 그게 냉전이 뭐라고요? 붕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 이딴 걸 여러분이 굳이 일일이 이걸 뭐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지도 그리려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예, 저만큼 이렇게 잘 그릴 수도 없고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그릴 수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도가 있잖아.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2차 대전 주범이 누구예요? 2차 대전 이 동네 주범이 누구야? 독일이죠. 그 이 동네에서는 주범이 누구야?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입니다. 일본 놈들이죠. 그러면 이 유럽에서 독일과 열심히 싸웠죠.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는 어때요? 바로 털립니다. 그래서 괴뢰 정부, 비시 정부라는 게 들어서고 드골이라는 형님이 어때요? 망명 가가지고 이제 레지스턴스, 이제 뭐야? 저항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망명 정부 만들고 독일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면 독일과 열심히 싸웠던 나라는 누굴까요? 소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소련을 먹지 못해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다 먹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시아 쪽에서 일본과 열심히 싸운 나라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다르다 그랬잖아. 1차 대전 때는 일본과 미국이 뭐야?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2차 대전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완전히 적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차 대전에 유럽에서 주범은 누구라고요? 독일이고. 아시아에서 주범은 일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범 국가라고 하죠. 유럽에서 이제 누구도 이제 슬쩍 따라붙었지만 이탈리아도 슬쩍 따라붙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뭐 파시스트 있어요. 무솔리니 뭐 이래들인데 그건 뭐 존재감이 없는 아이니까 우리가 모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2차 대전 때요.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이 아니고요. 주범 독일이 900만 죽었거든요. 소련이 1,500만 명이 죽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차 대전을 몸으로 때운 나라, 몸빵 한 나라 누구라고요? 소련이고요. 가장 많은 전쟁 비용을 쓴 나라는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왜 아셔야 되냐면 미국과 소련이 제가 색깔을 다르게 쓴 이유 아시겠죠? 같은 편이지만 뭐가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적이 정말 나쁜 놈, 얘네들 뭐라고 그랬어? 추축국이라고 했죠. 추축국. 아셔야 됩니다. 추축국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축국에 대한 뭐 한다? 선전포고한다.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추축국이 누구라고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란 말이야. 언제 계기로? 19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는 걸 계기로 대일 선전포고한다 그랬잖아.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요? 추축국에 대한 뭐야? 선전포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나라가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독일이 먼저 망하는 거잖아.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뭐야? 독일이 망합니다. 독일이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면서 끝난단 말이죠. 하지만 누구는 버텼다고요? 일본은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일본은 계속 버텼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골치 아팠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국과 일본은요. 뭐가 달라요? 독일하고 소련은 어디서 싸웠어요? 육지에서 싸웠으니까 어때요? 뭐가 중요할까요? 탱크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육군이 중요하겠죠. 반면에 얘네들이 어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해군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바다잖아.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까지 가려면 어때요? 배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미가제 도쿠다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작은 비행기 한 마리가 어때요? 날아와서 그 항공모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져서 같이 죽자 이거죠. 이걸 뭐라고요? 앵그리버드 작전이잖아요. 그죠? 날아가서 부딪혀 죽는 거 아니야. 앵그리버드 작전. 이걸 찬양했던 시인도 있었지. 누구야? 말당? 서정주. 미당이야. 미당. 서정주.
그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되게 비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이때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일본의 육군만 500만 명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폐망시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야. 너무 정말 이게 막 전략 물자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소련은 뭐야 이제? 육지잖아. 육군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항공모함이 올 필요 없지. 어때요? 밀고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소련은 아직도 누구랑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 독일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48년 2월 달에 뭐가 열립니까? 이거 순서해야 돼. 카얄포모미라고 들어봤죠? 카얄포모미. 제일 먼저 뭐라 43년 11월 달에 뭐라고요? 카이로. 그 다음에 45년 2월 달에 뭐라고요? 얄타. 45년 7월 달에 뭐라고? 포츠담. 요까지가 2차 대전 중이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 332. 그 다음 뭐? 미소 공동위원회. 순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카얄포모미인데 48년 2월 달에 흑해연안의 휴양지 얄타에서 소련과 미국이 만나잖아. 그게 뭐라고요? 얄타 회담이잖아. 그 얄타 회담의 핵심이 뭐예요?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정도 안에 2-3개월 안에 아시아 전쟁에 참전만 해주면 미국이 니네가 원하는 걸 다 주마. 백지수표를 날린 겁니다. 근데 소련은 뭐라고? 그래서 소련은 스탈린이거든요. 형 생각해볼게요 형. 이러고 어때요? 루즈벨트한테 대충 뭉개고 넘어간 거지.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소련이 참전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거잖아. 5월 달에 독일이 망했지만 1,500만명이 죽었으면 부상자가 몇 명이고 파괴된 도시가 얼마고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련 입장에서. 또다시 일본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한다? 맨해튼 계획이라고 핵무기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는 거지. 결국 그래서 그 핵무기가 개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정확히 개발된지는 알 수 없어. 포츠담 회담 직전이라는 설도 있고 포츠담 회담 들어가서 하는 중이라는 설도 있어. 어쨌거나 포츠담 회담 할 때 미국이 뭐 한다고 핵무기가 이제 생겼잖아. 뭐 할까요? 일본에게 마지막 항복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선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카이로선은 중요한 게 있죠. 뭐 한반도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어때요? 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어때요? 이제 노머시지. 자비는 없는 거지.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어때요? 나가사키 어떻게 한다고요? 빠방. 그 구남도라는 영화 마지막이 어때요? 배 타고 이제 탈출하는데 원자 폭탄이 터진 장면 나오거든요. 안 봤구나. 송중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재밌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욕을 먹긴 했는데요. 예. 그 정도 영화는 아니에요. 그 정도 욕 먹을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럼 어때요, 이제? 소련 입장에서 딱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지. 왜? 소련도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거든.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 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성공했다 딱 보는 순간 저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나 다 알잖아. 아니, 독일도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고요. 일본도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고요. 소련도 미국도 다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핵무기 개발하는 늘 시설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먼저 핵 개발 성공했으면요. 우리나라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센세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좀 이따 갈 때 사요나라 뭐 이러고 갈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일본이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 일본은 당시 핵을 개발했더라도요. ICBM이 없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B-29 같은 최신형 전투기가 없잖아요. 전폭기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어떻게 핵을 개발해도 미국의 본토에 떨어뜨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편서풍이부입니다. 일정 고도 이상으로 풍선에 핵을 매달아서 날리면 바람이 날아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핵 개발하기 전에 이미 그 실험까지 다 끝냈어요. 정말 꼼꼼한 일본 놈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서 아찔한 순간이니까 어쨌거나 원자탄이 딱 떨어지는 걸 본 소련 입장에서는 게임이 끝난 거지. 만약 일본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 이 섬 네 쪽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소련이 어떻게 한다? 찬스네. 요시. 요시는 일본 말이구나.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련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참전! 이러고 손해버린 겁니다. 어이없죠. 이게 전쟁 딱 끝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 이거 봐봐. 소련이 어떻게 한다? 밀고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죠? 소련은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소련과 우리나라가 국경을 맞대게 된 게 언제죠? 1860년입니다. 무슨 조약을? 베이징 조약을 중지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뭘 차지하면서?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지배하라, 한국 건설하면서 적극적인 남하 정책한다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얘들은 밀고 내려온대. 문제는 저항하는 일본군이 어때요? 이제 저항할 힘이 없는 거지. 전문용어로 막 떡신신된 상태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갈기라오 막 이러면서 그냥 온 거지. 일본 애들 그냥 도망치는 거고 쥐지치면서 도망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어디 있었어요? 미국은요, 한반도하고 무려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를 겨우 상륙했어요. 이거 상륙할 때도, 이 선 먹을 때도 정말 죽을 뻔 했거든요, 미국이. 엄청 개고생하면서 엄청나게 일본군의 저항이 완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데, 소련 군대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까지 와버린 거 아니야. 벌써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8월 15일 무렵에 일부 군대가 38선까지 왔어. 어떡할 거야, 이제? 미국이 엄청 다급해졌죠? 만약 이거 가만 냅두면 어떡할 거야? 소련 군대 어때요? 밀고 내려와 버리면 끝이지. 한반도 다 먹고 어떡할까요? 일본도 반띵하자, 이럴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독일 예를 봐봐요.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의 공격을 받다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어때요? 거의 질 뻔했지만 어때요? 지금 막아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역수입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불쌍한 나라들, 폴란드 같은 나라들, 얘기했잖아. 폴란드는 유럽의 케이크야, 별명이. 왜? 아무나 잘라 먹으면 임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흔히 말하는 동유럽, 이런 나라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 있잖아. 요구르트 잘 먹는 나라, 이런 나라도 어떻게 한다. 다 먹고 가는 거야. 그리고 독일까지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는 상습범 아니냐? 어떻게 하자? 반띵하자. 그래서 뭐야?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독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베를린이잖아. 베를린이 어디 있었다고요? 동독에 있었단 말이야. 동독 안에 있어서 베를린도 어떻게 한다고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자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장벽을 설치하죠. 이건 좀 나중이지만, 왜냐면 동독 쪽에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가가지고 서독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장벽을 가는 게 뭐야? 베를린 장벽이고, 이게 뭐야? 냉전의 상징이라고. 거꾸로 말하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독일이 통일되는 거지. 이게 언제? 1989년이거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 역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자, 독일 예를 보면 이거 반띵해버리면, 봐봐. 여기도 반띵해버릴 거 아니야. 섬 4개니까. 얼마나 자르기도 좋아. 이미 쪼개져 있으니까. 뭐 둘둘 쪼개든가, 하나씩 쪼개든가,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야? 그러면 이쪽이 전부 다 빨개지지. 왜? 이미 중국은 어때요? 스스로 빨간 페인트 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잖아. 뭘 통해서? 국공 내전을 통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하는데 누가 이게 확실해? 공산당이 이게 확실하단 말이지. 그럼 어때요? 아시아 전체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 이제. 동아시아는 적어도. 공산화가 돼버리겠지. 공산 이론주의 그 유명한 아시죠? 도미노 이론이야, 도미노. 도미노가 뭐야? 설마 피자 그러면 혼난다? 도미노가 뭐야?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 다 쓰러지는 게 도미노 아니야. 어떤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나머지 지역이 다 무너진다. 공산화된다는 게 도미노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이 이제 섬 두 쪽 딸랑 남았다 치자. 그럼 뒤에 누가 도와줄 거야? 물고기가 도와줘? 물고기가 자본주의가 어디고 공산주의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고립되고 나니까 금방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은 이 동아시아 쪽에 단 한 척의 군함이 들어갈 때도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할 때도 없어지는 거지. 그럼 미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 저 필리핀까지 가야 겨우 어때요? 자기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잖아. 그럼 소련한테 어때요? 밀릴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떻게 돼? 소련이 여기부터 어떻게 한다? 쫙 어떻게 한다? 이미 베트남 이런 나올 때 이렇게 공산화, 이게 결국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쫙 이렇게 공산화 해가버리면 이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자본주의 국가는 뭐야?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어때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넓어야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부를 축적하고 미국 자본주의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어때요? 공산화돼 버리면 결국 미국 한 나라가 어때요? 고립되고 결국 어때요? 망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어때요? 반대로 됐지. 결론은 반대로 돼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지금은 어때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 어디 있어?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개소리지. 공산주의 하는 국가인데 주식시장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빈부격차가 그렇게 큰 공산주의가 어딨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부자지만 중국 부자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 뭐 여행만 가봐서는 잘 모르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중국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엄청 부자 딸이 자기한테만 대시했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기가 그때 거절했다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지금도 후회한다고. 그때 그 친구랑 잘 됐으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진짜. 제주도를 통째로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날 소개해 주든가, 이 자식. 편집해 주세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지마. 누가 본다고 그래. 아무도 안 봐. 나중에 우리 아들이 볼래나? 우리 아들 공무원 해야 되거든?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된다. 허접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경쟁자가 느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2차 대전 때까지는 같은 연합군이었다라는 걸 외우셔야 되고, 첫 번째. 하지만 적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연합군 내부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갈등이 생기겠지. 이 두 나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체제가 다르잖아. 이념이 다르잖아.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러면 그래도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으니까 어때요?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안색 돌변해서 그냥 싸우기는 좀 그러지 않나?
어때요? 어떤 기간이 필요할까요? 서로 어때요? 갈등이 쌓여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갈등이 왜 쌓일까? 세계지도를 딱 펴고, 제가 세계지도를 괜히 그린 게 아니야. 세계지도를 딱 펴놓고, 소련은 무슨 색깔 물감을 들고 있을까? 빨간색이겠지. 미국은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겠지. 서로 어떻게? 막 칠하겠지. 막 칠하다 보면 어때요? 딱 만나는 지점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서로. 아가야, 눈 깔아라잉. 그럴 거 아니야, 니네 사투리로.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눈 깔아, 안 깔아? 안 깔겠지, 서로. 눈 깔면 지는 건데, 서로 어때? 딱 야리는 거지. 서로 딱 째려보면서 분위기가 어때요? 싸해지는 거야.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지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콜드와 뭐라고 하죠? 냉전이라고 해요. 이게 왜 이게 냉전이 되냐면, 미국과 소련이 어때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야. 막말할게, 막말. 우리 학교 다 나왔잖아.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일진 둘이 어때요? 사이가 나빠지면 어때요? 반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막 욕도 날라다니고 막 뭔가 막 도구가 날라다니고 막 이러면 다른 애들이 숨도 못 쉬지 않나요? 반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죠. 하지만 막말할게요. 반에서 빵 셔틀과 물 셔틀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럼 반 분위기가 어때요? 얼어붙어요? 싸늘해져요? 좀 더 좋아지죠. 재밌어진다고. 내가 안 그랬어. 소희가 그랬어. 재밌어지죠. 맞습니다. 예, 서로 막 배팅하잖아요. 그죠? 나는 물 셔틀한테, 나는 빵 셔틀한테 500원, 1000원씩 걸고 막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아는데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간다나 토고가 사이가 나빠진다고 전 세계에 얼어붙을 이유가 없잖아. 우간다 토고가 싸움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왜? 바나나 값이 이제 싸지겠군. 많이 수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딱 땅 따먹게 경쟁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어디 칠해야 돼? 빨리 그 색깔을 소련 입장에서 어디부터 칠해야 돼? 유럽부터 칠해야 되겠지. 아프리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산업혁명 이래로 가장 중요한 나라 어떻게 한다고요? 유럽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먼저 어떻게 한다? 이게 확 칠해나가요. 그래서 소련이 동유럽까지 다 먹는다 그랬잖아. 동유럽 다 먹고 독일에 가서 반띵을 딱 하는 거지. 그래서 독일 동쪽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는 거고요. 서독은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가 나누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는 거고요. 동독 아니면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은 또 영국, 프랑스, 미국이 또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이 이렇게 딱. 근데 여러분 소련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더 먹고 싶지 않을까? 서유럽까지 완전히 다 먹고 싶지 않을까? 이때 미국 대통령이 어때요? 더 이상 어때요? 안 되겠다는 거지. 이거 칠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지. 그때 여기서 이제 딱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은 소련의 팽창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대외적으로. 그 전까지 이제 내부적으로 하다가 선언을 한대. 어디 가서 선언해야 될까요? 의회 가서 하는 겁니다. 의회 가서. 왜? 의회 가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소련이 지금 어때요? 팽창하고 있다. 가만 냅두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왜 의회 가서 할까요?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 말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로 막아? 그래, 군사력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때요?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때요? 가난해지고 빈부격차 커지면 공산주의가 확산이 잘 되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마샬 플랜이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동맹 맺어가지고 어때? 침략을 막아야 돼. 이게 뭐야? 나토라는 거야.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름이 무슨 말이지? 이때 미국 대통령 이름이 어때요? 아무래도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름이 어때요? 트러블을 좋아해. 트러블. 다시. 트러블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트루먼. 싹 치고. 자, 소위 뿜었어. 자, 트러블을 좋아한다. 라임이 맞잖아. 트러블을 좋아한다. 뭐라고요? 트루먼. 나는 천재야. 1947년 3월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요? 트루먼 선언, 트루먼 덕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 의회에 가서 트루먼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제 소련과의 본격적인 대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뭐라고요? 냉전의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제가 왜 이걸 정말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 8월이잖아요. 그럼 약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요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이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뭐 하려고 노력했을 때라고요? 적어도 겉으로는 협의를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싸우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나마 노력하던 시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트루먼 선언 이전에,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뭐 했어야 되는 거야? 통일된 정부를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뭐 하려고 노력할 때니까. 합의하려고 노력할 때니까. 근데 이 냉전이 딱 시작돼버린 순간 어때요? 합의는 안 되겠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까? 각자 마이웨이 가는 거야. 마이웨이를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해방이 딱 됐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하고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고 미국은요 2차 대전 하면서 일본과 싸우면서
한반도를 점령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일본은 당연히 점령해야 되죠. 이긴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천황제를 폐지하고 미국의 뭐야? 민주주의 질서를 이식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전문가를 무려 2,000명을 양성해놨어요. 일본 말도 잘하고 역사, 문화 이거 다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은 지네가 직접 다스릴 걸 이미 다 구상을 다 끝냈다고요. 근데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일본부터 뭐 가야 되는데? 소련 군대 어디까지 왔지? 이까지 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미국이 굉장히 다급해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한반도 다 빼앗기고 일본도 손 두 쪽 빼앗기고 그럼 이거 완전 다 빼앗기잖아. 이제 다급해진 미국의 실무자 두 사람. 러스크 대령과 본스틸 대령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 몰라야 돼. 러스크라는 사람은요, 빵집에 식빵 구워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러스크, 맛있지, 러스크가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 뭐야? 외교부 장관이야. 장난 아닌 거야. 그것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출세해서 이때는 당시 대령 군인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한 스마트하고 미국의 훗날에 실세가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지도를 딱 보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반띵이라도 하자. 이래서 38선을 제의합니다. 외워야 돼? 38선 제의는 미국이 한 거야? 소련이 한 거야? 미국이 한 거라고. 명심해야 돼. 왜? 소련한테 다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제의를 했다고. 야, 38도 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자라고 제의를 한 거지. 야, 겉으로 무장해제지만 사실은 뭐야? 서로 점령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때 소련이 어때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소련은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0.5초도 고민 안 하고 생유! 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요, 소련이 계산법이 달랐어요. 아니, 소련은 유럽에서는 어때요?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히틀러한테 많이 죽었고, 유럽을 목표에서 노력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는 얘들 어때요? 일주일밖에 전쟁을 안 했어. 그것도 쥐지치고 도망가는 새끼들 그냥 갈기라고 이러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반면에 지난 몇 년간 어때요? 엄청난 희생, 엄청난 전쟁 비용 투자한 게 누구야? 미국이지. 그러니까 소련은 39도나 40도 정도를 제의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협상자가 나왔는데, 미국 형들이, 아주 후하게 반띵을 해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형. 이러고 바로 받아준다. 근데 더 놀란 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 더 놀랐어. 미국의 계산법 뭐냐면, 우리 미국은 아직 여기 있고, 소련은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미국이 이걸 던져본 거거든. 협상용으로. 38도 한번 던져보고 얘가 화를 내면 37도나 36도까지 내가 양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소련 애들이 0.5초도 고민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쟤들이 보기보다 착한 아이들이구나. 서로 감동을 먹었다는 슬픈 전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100% 레알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걸 예견하신 분이 있죠. 누구야? 김구 선생님 아니니? 그래서 일본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구는 어때? 좋아한 게 아니라 탄식하셨잖아. 왜? 우리 손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잖아. 프랑스 드골처럼 연합군과 함께 어때요? 파리를 먹었어야지. 그랬으면 어느 누구도 어때요? 우리나라 이 금그자 소리를 못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성공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김구 선생님 어때요? 예감을 하셨던 거죠. 그런 예감 좀 틀려도 되는데 그런 거 잘 맞나 몰라. 우리도 공부하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좋은 예감 이런 거 어때요?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나쁜 예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38선을 경계로 소련 군대와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우간다나 토고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세계 넘버원, 넘버2 군대가 왔다는 건 A나라 군대가 B나라에 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거고 뭔가 돼요? 인풋이든 뭐가 있어야 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얻으러 간 거지. 미국과 소련은 저울 있으면 무게를 달아보면 욕망의 무게는 똑같았을 겁니다. 0.1g도 차이가 안 났을 거야. 소련은 뭐라고요? 한반도 전체를 친소 무슨 국가? 공산국가 만드는 게 플랜 A야. 미국은 뭐야? 한반도 전체를 친미 반공국가 만드는 게 플랜 A야.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플랜 A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플랜 B가 있겠지. 안 되면 어떡한다? 반띵이라도 하자. 라는 거야. 그러면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나라는 모델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거야. 분단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야. 그러면 우리처럼 1, 2개 공시생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 리더라면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았다고. 이승만만 안 게 아니고 김구만 안 게 아니고 모든 조금만 정치적 감각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자,
우간다나 토고 아니라 했어? 소련과 미국이야. 그 무섭던 독일과 일본을 박살낸 나라들이야. 자, 대한민국이 걔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어떡할까? 현실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힘이 너무 세지. 그럼 너는 어떡할까? 소련과 미국의 이익과 충돌해서 싸워서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게 옳겠어요? 그들과 타협해서 내 권력을 얻는 게 더 옳겠어요? 더 쉬운 일이야. 어느 게 더 쉬운 일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린 다 알잖아. 스포하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가 승리해서 후자가 승리했어. 후자가 승리했지. 북한에서 누가 승리한 거야? 소련을 등에업은 누구야? 김일성이 승리한 거고. 남한에서 누구야? 미국을 등에업은 누가 승리한 거야? 이승만이 승리한 거 아니야? 막말하면 누가 실패했어? 김구 실패했잖아. 여운형, 김규식 다 실패했잖아. 내가 지금 말씀드린 여운형, 김규식은 뭐 하던 사람이야? 좌우 합장운동 하다가 실패했지. 김구, 김규식은 뭐 해서 마지막까지 남북 협상하다가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이지. 얘들은 어때요? 조국이 분단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 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어때요? 결국 실패했지.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그 당신은 실패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 김구생 같은 경우. 그렇잖아. 봐봐. 암살됐잖아. 하지만 지금 70년도 더 넘게 지난 지금 딱 돌아보면 어때요? 자, 공시생들 중에서 이승만을 존경하세요? 김구를 존경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누굴 존경한다 그래? 김구를 존경한다고 하지 않나? 혹시 이승만 존경하세요? 뭐 그러시든가. 그건 자유인데요. 저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김구를 존경하지 당연히. 그러면 누가 승리한 거야? 결국 역사에서 누가 승리한 거야? 김구쌤이 승리한 거 아닌가? 왜? 그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올바름을 추구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김구가 아직까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김구는 그 이름을 딱 생각하고 김구 선생님 얼굴 딱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닮고 싶은 욕망이 든다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일부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뭐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승만을 어때요? 되게 막 좋아한다든가 닮고 싶어 하다든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개취니까 취존한대니까 그러나 비율로 보면 어때요? 훨씬 더 어때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비율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뭘까요? 요 트루먼선은 이전에 뭘 했어야 된다고요? 미국 군대, 소련 군대 들어왔을 때 미국과 소련이 뭐야?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빨리 뭐야? 하나 된 나라를 세웠어야 된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했죠. 그래서 조국 뭐야? 분단되고 말았는데. 자, 분단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뭐라고요? 냉전의 시작이다. 이건 분명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갈등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분단된 게 100% 원인이 100% 냉전이다. 그럼 지금 냉전 끝났잖아. 그럼 뭐 돼야 돼? 통일됐어야 되지.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잖아. 누구야? 독일이잖아. 독일은 냉전 끝나는 것과 동시에 못했어. 통일됐잖아. 근데 우린 냉전 끝나고 벌써 30년이나 됐거든? 근데 아직도 우린 통일이 안 된 거지. 왜? 그럼 우리 내부적인 분열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오늘 공부하겠지. 독일은 서로 싸우지 않았잖아. 우린 서로 싸웠잖아. 뭐야? 6.25 전쟁. 역사적 한번 쪼개지고 너무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지. 독일은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심한 갈등이 없었으니까 쉽게 어때 합해졌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갈등 이걸 겪은 다음에 더 어때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어때요?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자,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냉전이 시작되는 이 결과물이 결국 뭐라고요? 잘 봐야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분단이 되는 거야. 이 분단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자, 남쪽에서는 38도 이남에서는 뭐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서는 뭐야? 조선 민주주의 이 정도는 이제 알겠죠? 인민공화국. 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국호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잖아. 근데 요새는 굉장히 어때요? 익숙해진 거지.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 남북관계가 어때요? 좋아지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호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익숙해진 게 다행이죠. 그럼 이건 이게 몇 년이야? 1948년이잖아. 요건 8월 15일이고 요건 9월 9일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하죠. 서로 뭐 할까? 나라가 쪼개졌잖아. 서로 뭐야? 내가 오리지널이고 넌 짝퉁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그걸 뭐라고 할까 이제? 정통성 시비 일어날 것이고 결국 뭐야 이제? 1950년. 이건 결국 뭘 간다고요? 동족 상전의 비극만 6.25 전쟁으로 가는 거지. 자, 이 냉전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하고 소련은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 안 싸우죠? 서로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2차 대전 끝날 때 재래식 무기로 끝난 게 아니라요. 핵무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2차 대전도 재래식 무기로 끝났다면요. 3차 대전은 금방 일어났을 겁니다. 1차 대전 끝나고요. 불과 20년 만에 2차 대전이 왔어요. 인류는 반성을 모르는 동물들이야.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왜 전쟁 안 일어나느냐?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야? 핵 때문이야. 왜? 이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도요. 전쟁 나면 어때요? 다 죽을 거니까. 기억 안 나세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뭐 했어요? 나도 핵이 있어. 내 핵 단추가 더 커. 뭐 이거 서로. 아, 정말. 둘이 만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지 않대요. 가로 1m, 세로 2m.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주얼로 압도하잖아. 다시. 그래서 지들끼리 직접 싸우면 어때요? 지구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직접 싸우진 않지만 가끔 어떻게 한다? 지들이 직접 싸우진 않지만 밑에 애들 시켜서 한번 슬쩍슬쩍 건드려 보는 거지. 간을 보는 거지, 전문용어로. 그 불쌍한 희생자가 누구였다고요? 우리인 거야. 그래서 무슨 전쟁이 터진 거야? 6.25 전쟁 터지고. 이게 냉전이 돼요? 전개되는 과정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전쟁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 중국에 붙어있는 이 나라. 최근에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죠. 북미 2차 정상회담 했잖아. 하노이 기억나죠? 그죠? 어디라고요? 베트남이죠. 그래서 베트남도 뭐 하죠? 전쟁을 하죠. 제가 이거 왜 설명할까요?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안 했으면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근데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가 참전해서 베트남 특수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라이따이한 문제라든가 고엽제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후유증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야? 냉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베트남 전쟁. 이런 상황이 이렇게 쭉 지속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은 한참 뒤지만 어쨌거나 그러다가 자, 잘 들으세요. 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극화라고 합니다. 극이 딸랑 두 개 있는 거야. 우리 왜 N극과 S극이 있잖아. 이때는 극이 딸랑 두 개 있는 거지. 뭐라고요? 소련극과 뭐라고요? 미국 극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국가들은 전부 다 누구 뒤에 줄 서야 되는 거야? 소련 뒤에 줄 서야 되는 거고.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는 전부 다 미국 뒤에 줄을 서야지 겨우겨우 어떻게 한다? 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뭐 양극화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념이 가장 중요한 이념의 과잉시대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되겠죠. 어쨌거나. 소련 중심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이념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가 중요해질까요, 이제? 실리가 중요해집니다. 실리라는 게 뭐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실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프랑스 같은 나라가요, 자존심이 엄청 센 나라잖아. 미국 뒤에 줄 서 있을 나라가 아니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중국은 더 세지 않나? 세상의 중심이 지내라고 평생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중화 애들인데 걔들이 어때요?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수습 되고 나면 이제 소련 뒤에 줄 서 있다는 게 되게 창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어때요? 다극화 경향이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냉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점점 이념보다는 점점 뭐가 더 중요해진다? 실리가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1969년 7월 달에 냉전이 어때요?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요. 냉전이 완화되니까 어때요? 강성일까요? 사람이 아주 강해 보여, 순해 보여. 순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닉순이야. 자, 닥쳐. 자, 닉순. 자, 닉순. 너무 착하죠, 그죠? 순한 아이, 닉순. 자,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외웠어. 닥치고요. 평생 알지만 자, 뭐라고? 트러블 좋아하는 오빠 뭐라고요? 추르먼. 순한 오빠 뭐라고? 닉순. 이걸 1969년 7월 달에 괌에서 했다고 해서 괌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계기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 얘기해서 중요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기억 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농담하는 거지. 제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저 원래 재밌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냉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화. 제 친구가 엊그저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 요새 유튜브 하냐? 한다. 요새는 안경을 끼더라. 뭐 잘 안 보이니까 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좀 무서라. 왜 이렇게 너 진지충이냐? 뭐 이렇게
범근질이더라, 뭐 이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뭐 그게 잘 안 된다. 우리 촌놈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평소에 되게 자유롭고 막,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켜지면 막 긴장하잖아. 이래서 잘 안 된다. 내가 인강을 뭐 한 20년 가까이 하지만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러면서 수다 떨었어요. 냉전이 뭐 된다고요? 완화되는 겁니다. 냉전이 완화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냉전이 완화되는 게 뭐 중요해? 냉전이 완화되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 역사와 관련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냉전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냉전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소련에서 누구냐면, 이름부터 강철 같은 사나이야. 스탈린. 들어봤어요? 스탈린 1922년에 권력을 잡았거든요. 레닌이 그때 이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죽어라. 그래서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1953년까지 무려 30년을 넘게 권력 잡았어요. 30년을 넘게 권력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떡할까? 자기를 뭐로 만드는 거야? 신격화한 거야.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 자기 동상 만들고 자기를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한 거야. 그리고 얘가 뭐 한 거라고요? 허락을 해줘서 무슨 전쟁이 터진 거야?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근데요, 얘가 1953년 3월 5일 날 죽어요. 그럼 생각해봐. 외우지 말고요.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게 뭐가 끝나는 거하고도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는 거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당사자가 죽었잖아.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후계자 이름이 뭐냐면 후르쇼프라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후르시초프라고 했는데 후르쇼프야. 후르쇼프. 요즘 표기법이 후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생각해봐. 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물려받았잖아.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정말 어렵지. 왜? 방법이 둘 중 하나.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전임자를 인간으로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세종대왕 뒤에 왕하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왜? 세종보다 더 잘하긴 힘들잖아. 연산군 뒤에 왕하는 게 제일 쉬워. 왜? 연산군보다 덜 죽이면 성군이야. 그렇잖아. 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걸 다스리기가 정말 어렵다니까? 둘 중 하나니까 내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끌어내는 거야. 근데 내가 신이 되려면 어때요? 또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어느 게 좋을까? 저 인간을 인간으로 신계에서 인간계로 끌어내리면서 얘를 뭐 한다고요? 잘못한 걸 엄청나게 뭐야? 부정비리라든가. 이거 어때요? 다 까발리는 거야. 그걸 누가 한 거야? 후르쇼프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 한 줄 아세요? 이게 우간다나 토고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니까. 소련에서 냉전을 시작했던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권력 잡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의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야. 뭘 뒤집을까? 왜 자본주의하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뭘 주장한다? 후르쇼프는 평화 공존을 주장해. 첫 번째. 두 번째. 공산주의라는 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 개인을 숨격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개인 숭배를 어때요?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봐봐. 소련이 공산주의의 큰형님이었지. 그럼 그 뒤 따라간 게 누구야? 중국과 북한이잖아. 그건 뭐야? 처음 해보는 길이잖아. 우리가 처음 길을 갈 때 어떻게 한다? 산 같은 데 그냥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가기 힘들지. 어떻게 해요? 남이 먼저 간 길을 보고 어때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한 길 아닌가?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도 어때요? 아, 공산주의는 저렇게 해야지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스탈린 방식으로. 그래서 중국은 누구야? 마오쩌둥을. 북한은 누구야? 김일성을. 막 신격화하고. 그래서 그 신격화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공산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그렇게 믿었던 소련이 어떻게 한다?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 정반대로 뒤바뀌잖아. 중국은 어때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 아,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과 소련이 어때요?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북한도 어때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소련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 근데 북한은 소련하고 싸우기가 힘들잖아. 힘이 없잖아. 어떡할까요? 이때 김일성이 뭐라고 한죠? 밥 먹을 때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어요. 밥만 잘 먹으면 괜찮아. 무슨 DJ DOC 같지 않니? 밥 잘 먹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시 우리 공무원생들은 좋아. 뭐 소위는 모르잖아. DJ DOC를 몰라요. 어쩜 알아요? 좌수우수론이라고 합니다. 좌수우수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밥만 잘 먹으면 그만이다. 무슨 말이야? 나는 소련 편도 중국 편도 들지 않겠어. 내 길을 가갔어. 이게 뭐라고요? 주체사상이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양극화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다극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 분쟁을 빚어가지고 서로 군대 동원해서 수천 명씩 죽기도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절이 어때요? 분열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미국이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생각해봐요. 규모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지. 어느 시장이 제일 매력적이야? 솔직히 중국 시장이 제일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소련하고 친하면 어때요? 자기 편으로 못 끌어들이겠지. 근데 지금 중국과 소련이 어때요? 분쟁이 생겼지. 어떡할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념을 강화해야 돼. 이념을 죽여야 돼. 이념을 죽여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20세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지.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 전쟁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점점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진 전쟁이 뭐라고요? 베트남 전쟁이야. 6.25 전쟁은 지진 않았잖아. 뭐 했어? 비긴 거잖아. 근데 최초로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 빠져나오고 싶지. 철수하고 싶잖아. 근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 생각해봐. 태용이 형이 동네 유치원 털러 갔다가 유치원 일진한테 돌려차기 맞고 쓰러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쪽팔린 거잖아, 지금.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 저 유치원 일진한테 돌려차기 맞고 턱이 돌아가서 지금 병원 가기 위해서 내가 물러난다. 그럼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지금부터 착하게 살기로 했어. 힘없는 아이들 괴롭히지 않고 난 오늘부터 착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절대 너한테 맞아서 가는 게 아니란다. 라고 해야 그나마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어때요? 상처가 덜 나지 않겠어? 이때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우리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임무를 포기하겠어. 그래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니네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 파견했던 미군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뭐 한다? 철수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닉슨 선언. 이걸 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어때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 이래가지고 급진전합니다. 탁구 대표단들이 어때요? 세계 탁구 선수에서 탁구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이러면서 어때요? 핑퐁 외교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 방문하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냉전이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건 거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야. 찬물로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지. 시원해지는 거야. 이게 냉전이 강화되는 게 아니구나. 얼음물을 쓰면 안 되는구나. 어쨌거나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냉전이 완화되면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이 베트남에 파병했던 군대만 철수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 그럼 줘서 철수하는 게 확실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다 철수시켜야 되지.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 미군이 많이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함.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시죠? 지금 주한미군은요, 우리나라, 지금 2019년 현재 주한미군이 한 28,000, 29,000 정도 있습니다. 약 3만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야? 60만이지. 그럼 3만이면 어때요? 그냥 5%쯤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 6만이면 10%니까 3만이면 5%쯤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숫자를 5%지만 실제 전력은 30%가 넘지 않을까?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오빠들은 다 알잖아요. 그지? 왜 그렇죠? 그 장비, 첨단 장비. 이게 어마어마한 거는 또 하나는 뭐야? 미군이 전쟁 나서 북한하고 싸우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미군들이 어때요? 또 와서 어때요? 응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보다 미국은 장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미군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최소 30% 이상 전력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시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잖아. 박정희 엄청난 위기지. 왜 위기야? 여러분 박정희가 뭘로 권력 잡았어요? 쿠데타로 권력 잡았지. 쿠데타로 권력 잡은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지. 무슨 개발이야? 경제 개발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현대에서 공부 한 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경제 개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지. 뭐야? 값싼 노동력이었잖아. 자, 전쟁 끝나고 우리가 뭐 원료가 있어, 자본이 있어,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가진 건 맨주먹 붉은 피밖에 없다고 값싼 노동력 갖고 어떻게 한다고? 오늘날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입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였잖아. 그럼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값싼 노동력이 있어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공장 가서 값싼 노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군대 가야 돼. 북한처럼 10년씩 이제 지켜야 돼. 이때요, 미국이요, 2번이나 워게임을 해봤어요. 워게임. 뭔지 알죠? 워게임. 전쟁, 가상전쟁 해보는 거야. 2번 했는데요. 2번 다. 처음에는 3개월 만에 북한이 이기고요. 두 번째는 7개월 만에 북한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이 한 겁니다.
아시죠? 50년대, 60년대까지 누구였어요? 북한. 군대 누가 갔었어요? 북한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1인당 국민소득이 딱 똑같아지는 골든크로스가 1972년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0년대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 군사력도 셌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가버리면 박정희는 엿대는 거지. 그럼 젊은이 여러분 전부 다 돼요. 여러분 이제 제대 뭐 아직 군대에 있을 거라니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박정희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들이 군대로 다 가야 되잖아. 그럼 뭐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경제개발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경제개발이 실패하면 박정희 정부 유지될 이유가 1도 없는 거 아니? 막말할게. 박정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 가니? 이승만 독재할 때 민주화 투사했니? 아니잖아. 막말로 자기 발로 어떻게 일본 육사 걸어갔던 사람 아니야. 그것도 혈서까지 써가면서. 그런 사람이었대요. 막말로 권력 잡을 때 투표로 권력 잡은 게 아니잖아. 막말로 일제시대 친일파했던 사람이. 막말로 쿠데타로 권력 잡은 사람 아니야. 권력의 정당성이 우리가 이승만을 뭐 비판했지만 이승만은 그래도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다? 방법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독립운동가잖아. 두 번째 이승만 어떻게 권력 잡았어? 선거로 투표로 권력 잡았잖아. 물론 헌법을 지 맘대로 막 바꿔가지고 스크래치가 나긴 했지만 적어도 이승만과 박정희 딱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승만이지.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 부모님들은 특히 저 창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모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 고향도 경주야. 우리 동네라고 다르겠니? 니네 동네 못지않게 우리 동네가 더 세다. 우린 TK야. 니네는 PK지만 우리가 성골, 진골이고 니네는 거의 6득분밖에 안 돼. 까불지 마. 우리가 오리지널 TK야. 다시.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딱 보세요. 박정희 정권이 끝나는 게요. 독재가 끝나는 게 딱 봐봐. 뭘로 끝나?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완전 무너지면서 YH 무역사건 이런 경제가 무너지고 박정희 독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박정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뭐야? 경제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박정희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하고 대결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대결한다는 얘기는 군비 경쟁을 계속하는 거고 젊은 애들 전부 다 군대로 다 가면 경제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그 전까지는 냉전 체제에서 박정희가 뭐 북한하고 대화하자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뭐라 그랬어? 선건설 후 통일하든지 말든지 였어. 뭐라고요? 먼저 건설한 다음에 통일은 나중에. 거꾸로 말하면 건설이 안 되면 통일도 없다 이거잖아. 근데 갑자기 1970년 8월 15일 날 8.15 선언을 통해가지고 북한하고 맞아 대화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되게 반가웠겠지. 어쨌거나 왜? 이때는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그냥 노래에 있는 거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올해 합격하고 통일 안 되는 게 좋아? 우리가 또 떨어지고 통일 되는 게 좋아? 뻔한 거지. 우리가 합격하고 통일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건 소원이 아닌 거지. 근데 우리 국제시장에 영화 봤잖아. 황정민 오빠. 이때랑 완전 다른 겁니다. 6.25 전쟁 때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럼 어때요? 40대 여자였으면 벌써 부모님 60대 후반, 70대 돼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지. 그들에게 통일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정말 중요하지. 소원이겠지. 민주주의를 양보하고서라도 돼요? 통일을 해준다면 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 않을까? 박정희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박정희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딸이랑 완전 달라. 차원이 달라. 넘사벽이야 진짜. 박정희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는 박정희를 좋아한 적은 없지만 머리 나쁘다고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렇게 따지면 선조도 머리는 되게 좋았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데 써야 되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쁘게 쓰면 그게 더 나쁜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아우, 좀 힘들다, 현대사. 그래서 박정희는 이때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북한과 최초로 뭐 한다고요? 통일의 3가지 원칙에 합의한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러자 박정희는 내건 카드가 뭐라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뭐 하자는 카드를 딱 내건 거야. 통일이라는 카드를 딱 내걸고 최초로 뭐라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가지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해버린 거잖아.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뭐 될 거라고 흥분한 거야 이제. 통일될 거야. 통일만 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을 한 번만 더 얼굴 보게 해준다면 네가 뭘 하든 나는 널 지지하겠어.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4년마다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고 북한의 김일성이는 벌써 몇 년째야. 20년도 넘게 지금 혼자서 권력 잡아오지 않았냐. 이 격이 안 맞아서 협상이 안 된다.
격을 맞추려면 김일성을 나 같은 보통 대통령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김일성급으로 격상돼야 된다. 김일성을 내려오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갈게요. 용서해 주실 거죠? 인정해 주실 거죠? 그게 무슨 체제라고요? 유신헌법. 그래서 이 유신 국민투표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이 90%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독재헌법을요. 우리 국민들이 90%가 넘게 찬성했다고요. 5차 개헌 이전에는요. 국회에서 3분의 2만 통과하면 헌법이 통과되는 건데 5차 개헌 때 마지막에 국민투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만 통과하고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찬성해야지 통과되는 거거든. 이때 물론 반대할 수 있는 여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지. 왜냐면 이때는 뭐가 없으니까. 카페트가 없으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없잖아. SNS, 개인 SNS가 없잖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론 통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박정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유신이잖아. 김유신은 삼국통일, 유신헌법은 남북통일.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초딩들에게 부르고 다니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했어. 그래서 어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90%가 넘게 찬성해가지고 이번 법이 최종 통과된 거라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기출문제 선지에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라고 하면 열심히 배웠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90% 넘게 찬성했을 리가 없어 라는 뇌피셜로 그걸 매력적인 오답, 그 오답으로 찍는다니까 아니라니까 90% 넘게 찬성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어때요? 자기 목적을 달성했지. 더 이상은 통일에 대한 남북조절위원회 몇 번 회의하긴 했지.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도 그게 뭐야? 헌법을 바꿉니다. 사회주의 헌법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 뭐가 돼요? 주석이 돼버립니다. 절대 권력까지는 주석이 됐거든요. 그럼 더 이상 어때요? 서로 원하는 걸 윈윈했지. 윈윈 했잖아 지금. 남한도 북한도 다 독재 권력을 확립했잖아. 더 이상 대화를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대화가 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어때요? 비판받는 지점이지 이게. 민족의 성스러운 과제인 통일이라는 과제를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했다라고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자 그러다가 냉전은 완화된 거야.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에 냉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때요? 붕괴됩니다. 이때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40년 넘게 싸웠지. 누가 이겼어? 완벽하게 자본주의가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한테 이제 못 이긴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다. 공산주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자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러시아 말로 개혁 개방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대머리 고르바초프였어. 그 8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이래가지고 뭐 택시 같은 거, 개인 택시도 인정하고 세탁소 같은 드라이브 이런 것도 좀 인정해주고 소상공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보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조금만 받아들여서 쓰러져가는 공산주의에 심폐소생하자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어때요? 자본주의가 바늘 구멍이 생겨서 어떡한다. 이게 어때요?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때요? 냉전이 어때요? 완전히 어때요? 냉전이 뭐 된다? 붕괴. 냉전이 붕괴되면서 자, 잘 봐야 돼. 냉전이 붕괴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라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뭐가 통일된다? 독일이 통일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냉전이 붕괴돼서 누가 승리해버린 거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승리해버렸지. 그리고 또 소련이 어떻게 했나? 결국 어때요? 붕괴됩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소련이 없어지는 거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 남고 나머지나 다 쪼개지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미국이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미국이 완벽하게 승리한 상황에서 미국은 1991년에 자기가 세계의 깡패라는 걸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게 걸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푸시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라크를 공격을 하는데 폭격을 하는데 이걸 CNN이라는 방송국이 전 세계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야,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어떻게 한다? 때릴 수 있구나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못 그랬지. 왜? 소련이 뒤에서. 그러니까 제3세계 나라들이 되게 편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소련 편에 가서 난 소련하고 친할래 그러고 소련이 뭐라고 해요? 형 미국 형한테 형 친하게 지내 뭐 이러면 되게 애매해지잖아. 근데 그 쉴드 쳐줄 나라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지.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는데 소련은 어때요? 소련 나라가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걸 북한 주석부에도 TV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으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지금까지는 자기를 쉴드 쳐줬던 나라가 누구야? 소련이라는 나라였잖아. 선생님 중국 있지 않나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굉장히 찌질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30년 전 중국은 굉장히 찌질했다고요. 그지였다고. 이래도 되나? 어쨌거나 팩트니까.
미국하고 지금도 미국하고 막말로 맞설 수는 없잖아. 결정적인 순간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척 하다가 어때요? 깨갱 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때는 말도 상대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때?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 이라크를 공격하던 그 대포가 미사일이 주석궁에 날아들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김일성이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하니?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유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유엔 가입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는 거. 왜냐하면 북한의 주장이 이거야. 조국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였어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 국가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면 나라가 두 개로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 되는 거니까 절대 안 돼. 라고 거부했던 거야. 우리 남한이 같이 가자 그래. 대한민국 같이 가자 해도. 그랬더니 북한이 갑자기 동무 가자. 어디? 유엔 뭐 이러면서 같이 가자. 진짜입니다. 그래서 1991년 9월 달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한다? 미국이 그걸 구실로 어떡한다? 또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때요? 야, 친하게 지내자. 이게 뭐야? 남북 기본 합의서. 봐봐. 이런 것들이 왜 하필 요때 딱 나왔는지 아시겠죠? 냉전이 붕괴되는 게 1989년으로, 그러니까 얄타에서 몰타까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얄타에서 뭐야? 냉전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몰타 섬에서 냉전의 종식을 완벽하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북한이 엿된 거라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라니까 이래가지고 일단 이걸 통해 가지고 응급 처방한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악소리도 못하는 거지. 어떡할 거야? 후세인처럼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북한 입장에서. 오해하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이때 이후에 북한은 뭐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하자고 한 거야. 왜냐면 미국은 핵이 있고 북한 핵이 없었거든 이때.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1991년 12월 달에 합의하고요. 선언은 이제 92년 초에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여기까지 알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거 해놓고는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뭐 할까? 이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 뭐야?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IAEA, International 국제 원자력 기구 핵 사찰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핵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993년, 94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때 언니는 태어났잖아. 그때 유치원에서 갑자기 전쟁 날지도 모른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예. 전쟁 날 뻔했어요, 진짜. 94년 여름에. 어마어마한 위기였어요. 근데 이 위기가 이제 극적으로 극복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통일 과정에서 또 있으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고 하고.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두 바닥 가지고 내가 1시간 설명할 거라고 했잖아. 설마 뭐 이거 할 것도 3개 샀는데 뭘 이걸 1시간을 설명해 라고 생각했죠. 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많이 줄인 거야 지금. 다시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어 항상. 수업 시간 내가 제일 재밌고 내가 제일 즐겁고 막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 내가 시험 보나? 자, 이거 중요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현대사를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잘 안 외워지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사이 나빠지는 건 뭐라고요?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의 시작을 알는 게 누구라고요? 트루먼 선언이다라는 거. 이때는 뭐라고요? 양극화다. 그래서 이념이 오버하는 시대였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고 말았어? 분단이 되고 말았고 그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뭐 하려고 했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 그게 뭘까? 쉽게 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겁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요 전이야. 그리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요 다음입니다. 근데 1차는 합의하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합의가 안 된 거고 2차는 요거 다음이니까 어때요? 이건 그냥 헤어질 때 서로 책임 떠나기 위한 네가 쓰레기야 라고 하는 명분싹형에 불과했어요. 어쨌거나 이게 깨지고 나니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유엔에 상정해요.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유엔은 중립적인 국제기구니까니, 공정하게 해결해 주겠지. 뭔 개소리야. 유엔은 곧 뭐라고요? 미국이고요. 미국이 곧 유엔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소련은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할 길을 가겠어. 마이웨이 가겠어. 라고 했지. 그래서 어때요? 38선 미국에서는 무슨 정권 들어서고? 공산주의 정권 들어서고. 남쪽에서는 뭐라고요? 자본주의 정권 들어선 거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분단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화되는 거. 2년보다 이제 실리가 좀 더 중요해지면서 공산주의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중소분쟁 같은 거 나누면서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자 노선하면서 나토 탈퇴해버리고 이제 미국 말이 잘 안 듣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닉슨이라는 형님이 닉슨 선언하면서 되게 완화되는데 그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냉전 완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한다는 거. 이때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뭐 한다고요?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7.3 남북 공동혁명. 그리고 이걸 구실로 지렛대 삼아서 뭐 한다고요? 유신체제로 가면서 독재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거지. 하지만 이걸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통일에 대한 얘기는 있다 없다? 없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80년 중반에 이제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외우기 좋잖아. 468이야. 이건 짝수로 가는 거야. 468. 거의 20년 단위로.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냉전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이제 엿된 거지. 우리가 남쪽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 아세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보죠. 거꾸로 한 번만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상상해도 싫어. 만약에 냉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미국이 50개의 주로 다 쪼개주고 그 50개의 주가 전부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도 어때요? 공산화가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립돼 있는 거야. 그리고 북한하고 소련하고 1년에 10번 이상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거야. 그 우리 남쪽한테 얘기하는 거. 동무들 쫄지 말라. 우리 이거 방어훈련이 있기니 니네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말라. 그러면 우리 남쪽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쟤네들 방어훈련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그거잖아.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방어훈련, 공격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북한 입장이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북한은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교육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교육이 안 되면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달러를 못 구하죠. 달러를 못 구하면 뭘 못 사와요? 석유를 못 사와요.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북한은요, 산지가 많잖아요. 풍년이 들더라도요, 평년작이 되더라도 식량의 30%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거 어때요? 소련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먹고 살았다고. 근데 이게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식량난에, 에너지난에, 안보위기에. 3단 콤보의 위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엄청나게 위기를 겪었죠. 이거 한다고요. 북한 아시죠? 이때 90년대 초반에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21세기예요. 20세기 말에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그걸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무슨 개발을 했던 거라고요? 핵 개발을 했던 거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 북한이 훨씬 부자일 때 핵 개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할 필요가 별로 없었지. 왜? 소련 형이 있는데 뭐 굳이 핵 개발할 이유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급해지니까 궁지에 몰리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문다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돼서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잖아요. 그게 돼야지 뭐가 될까 이제 경제 교류가 될 거고 그래야지 결국 뭐가 될 거니까 통일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될 건데 자 우리 교재 926쪽 보면 냉전의 성립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격화 트루먼 선언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마셜계 외우는 거 아닙니다. 7급은 아시면 좋은데 외우지 않고요. 나토 이딴 거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WTO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우리가 아는 WTO는 세계 무역기구 아닌가? 자, 약자가 똑같을 뿐입니다. 예,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소위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소리를 만다 그래서 중국이 만다 그래서 공산화된다라고 했고요. 이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동아시아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딱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어느 나라? 베트남이 어때요? 공산화됐고 베트남도 뭐한다? 전쟁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동아시아죠. 우리나라 뭐 국토 분단과 유교전쟁. 우리나라 역사 제일 중요하지. 분단과 뭐라고요? 유교전쟁. 베트남도 뭐라고요? 베트남 전쟁.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트루먼선언 사례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냉전체제 변화. 제3세계. 제1세기는 뭐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제1세계. 제2세기는 뭐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질서를 제2세기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한 신생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국가. 그래서 AA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얘들은 뭐야? 제3세계라고 합니다. 1세계, 2세계 아닌 비동맹, 중립, 제3세계. 뭐 콜롬보 회의, 반동 회의 이런 거 있는데 7급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냉전의 변화, 공사주의 진영의 변화, 소련과 소독이 국회 회복하고 스탈린 비판과 코민포럼 해산, 후르쇼프, 옛날 표기법이야. 후르초프라고 합니다. 후르쇼프. 평화공전과 미국 방문. 양극화에서 뭐로 바뀐다? 다극화. 제3세계 세력이 커지고 동국권의 독자 노선 얘기했잖아. 뭐 유고에 티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중국과 소련 국경 이념을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고 프랑스의 독자적인 대소련 정책 얘기했잖아. 미국 말 안 듣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외울 건 뭐? 닉슨 덕트린. 국지적 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공산국가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 중국이 국제연합 가입을 승인하고요. 닉슨은 중국 방문해버리고요. 베트남 파병 미군이 철수해버린 거지.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된 거지. 냉전의 붕괴는 80년대 소련의 개혁 개발. 동유럽 공산 붕괴되고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 닉슨 선언 읽어보시면 됩니다. 덩샤오핑,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거 터보 아닌가? 검은 고양이. 자, 죄송합니다. 화내지 말고. 자, 고르바초프의 개혁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뭘 외워야 된다고요?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이 세계사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지. 그래서 시작은 분단과 뭐라고요? 6.25 전쟁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화에서는 뭐야? 냉전 완화, 닉슨 선언 완화에서 뭐야? 주한미군 일부 철수하는 계기로 박정희의 꺼낸 카드는 뭐라고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지. 이게 7.3 남북 공동성명이고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뭐 한다? 유신체제를 확립했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붕괴되는 거.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미국한테 안 맞으려면 이런 거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거 정도 받으시고 요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한다는 거, 본격화한다는 거. 물론 그 전부터 개발 시작했지만 본격화하고 이제 그 통일로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모든 과정에서 이 배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배경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 책들 한번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